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20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 지금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한다. 그리고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을 대동을 한다. 자, 이런 그 속보가 지금 방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 법정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검찰에 출석할 때는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뭐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자기 입장을 강변을 하고 했죠. 그런 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동행을 할지는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침대에 누워서 가는 자 그런 장면을 연출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재명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아마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일단 의문시 되고 아마 도중에 나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은 영장 판사는 한 명이죠. 유창훈 판사 앞에 이쪽에 이 검사들 부장검사 그리고 지금 사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대북 송금 수사를 했던 검사들 부장검사 또 백현동 검사 뭐 부장검사 또 이렇게 검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앉아서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일단, 이재명은 내일 어떤 상태로 영장법원에 갈지 모르지만, 영장법원 안에서 자기 목소리, 이재명이 어떤 사람을 막 구설리고, 강요를 하는, 나를 위해서 정언을 해달라고, 가짜 위정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야 됩니다. 녹음 테이프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은 너댓 시간 정도, 뭐 정치적인 중요한 사건도 한 너댓 시간 정도는 전부 다 모여서 판사가 있고 피의자 측이 있고 그리고 검찰 측 이렇게 모여서 뭐 PPT도 하고 서로 뭐 자료를 주고받고 언쟁도 벌이고 하다가 전부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일단 끝나서 이 피의자는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은 지금 어디로 대기할지 모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를 할지 아니면은 정말 예우를 해줘서 검찰 안에 있는 어떤 구치시설에서 대기를 할지 또는 뭐 계속 단식을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의료시설에서 대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를 시켜놓고 판사가 오랫동안 숙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면은 보통 이런 사건,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이게 워낙 방대한 자료를 지금 검찰이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하는 심사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걸 다시 판사가 혼자서 숙고를 하는 기간도 장시간이 된다면은 이게 내일 시작해서 모레 오전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 시간을 버티겠느냐. 그러니까는 버티겠느냐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 중간에 본인이 기진맥진해서 또다시 병원으로 간다든가 뭐 그런 또 어떤 해프닝이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쪽에서 뭐 개딸들을 동원을 해서 뭐 100만 원 서명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탄원서를 내라고 하고 일종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더 법리적인 대응을 준비를 했고 그 분량이 엄청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이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왔는데 이 수사팀이 한쪽 다 모여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 오늘까지 서로 막바지 자료를 가지고 점검 중인데 자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무려 1600쪽입니다. 1600쪽, A4 용지 1600쪽. 책이 몇 건이 나오는 분량이죠. A4 용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600쪽 중에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400여 쪽,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보다 2배, 800여 쪽. 그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 자료들, 증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만 결재를 한 거 그런 자료들, 결재 서류들, 그리고 뭐 진술서, 뭐 이하영이 처음에 진술을 했던 내용들, 지금은 번복을 했다가 다시 또 재번복하고 있는데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것,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 400쪽, 800쪽 하면 1200쪽인데 나머지 400쪽은 뭐냐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 반론을 할 경우에 이재명도 변호사들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뭐 박균택이었던 거예요. 박균택 그 고검장 출신인데 지금 강주에 출마하려고 항상 보면 이재명 옆에 붙어 다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박균택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이 또 반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또 한 300~400쪽 그 제출을 이미 했다. 지금까지 반박을 한 내용이 있었으니까는 그것을 재반박하는 자료도 제출을 했다. 그래서 무려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1600쪽을 600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화면 띄워놓고 그것도 수백 쪽 분량이다. 야, 이거 수백 쪽 분량이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PPT. 주로 이제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PPT 띄워놓고 하죠. 그 한쪽에 몇 가지만 설명을 해도 이 수백 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PPT는 이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판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PPT죠. 그런데 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의 하이라이트는 이것도 있지만은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그 침대에 누워있던,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쨌든 자기가 했던 말, 어떤 사람을 압박을 하는, 해유를 하는 그 말을 생생하게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수사팀이 내일 강조할 것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가장 큰 그 요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유창훈 판사는 본인이 지난 2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나서 13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11건의 영장 발부 내용의 주된 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우려되면은 무조건 구속하는 이 판사죠. 그래서 그런 유창훈 판사의 맥점을 검찰이 찌르기 위해서 이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뭐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2018년 12월에 공직선거법 사건의 정인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교사한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녹음, 생생한 전화 내용을 내일 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하영의 수사 재판 기록이 유출해서 이재명 SNS에 올렸던 것, 뭐 이런 것들도 법정에서 다 공개하는데 하이라이트가 통화 녹음이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을 하다가 민주당이 소란스럽게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죠. 그때 못 읽었던 것이 지금 법원에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못 읽었던 것이 증거와 관련한 계속 민주당 이재명 증거 내놔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증거 목록을 읽으려고 하니까는 막 고함을 치서 못 읽게 했죠. 그 안에도 이 녹음 파일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뭐냐면은 이 검사 사칭 관련해서
선거법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검찰 사칭 관련 선거법 사건 재판은 지금 받고 있는 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니고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그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검찰 사칭을 한 데 대해서 사칭 안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해서 그 자기 친형 강제 입원 그 거짓사실 유포와 같이 그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모든 게 끝날 뻔했는데 대법원에서 건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 그것 때문에 기사 해석했던 그 선거법 그 재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김병량 그 사안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은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이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이 전화를 해서, 그때는 뭐 성남시장 때도 그러니까 2018년 재판이니까는, 경기도지사 때네요. 경기도지사 때, 전화를 합니다. 그 통화에서 그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재판에 나가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서 정언을 좀 해달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진성 씨가 나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검사 사칭해서 그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날 모른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데 이재명이 계속 회유를 합니다.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가서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된다. 법정에 가서 거짓 정언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이 변론서 이재명 쪽에서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변론서도 다 주겠다. 그렇게 막 회유를 해서 결국은 허위 정언을 하게 만들었죠. 그 내용이 이 녹음 파일에 돼 있고 그것이 내일 영장법원에서 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재명은 본인의 육성으로 막 회유를 하는, 그러니까는 위정 교사를 하는 그 장면을 직접 내일 영장법원에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를 또 하나 냈습니다. 내일 아마 법정에 가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종의 마지막 편지가 되지 않을까. 이재명의 마지막 편지. 구속되면은 뭐 옥중 편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일 추석을 맞아서 추석 인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추석에 덕담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덕담할 처지가 아니죠. 이렇게 씁니다. 추석 인사인데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 이선 후퇴 뭐 이런 거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적생 국민항쟁 맨 앞에 서겠다.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죠. 뭐 이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생 국민항쟁 이 말은 처음에 단식할 때 썼던 말인데 결국 그 단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구속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핑계를 썼던 핑계로 된 단어가 사적생, 국민항쟁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또다시 마지막 편지에서도 써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의 모습은 당분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구축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들을 다 받으러 나와야 되죠. 지금 본인이 단식을 한다면서 재판 다 밀어놨습니다. 10월달로 밀어놨는데 선거법 위반 재판도 그렇고 또 대장동 재판 다 밀어놨습니다. 10월에 다 잡혀 있습니다. 10월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벌어지는 날이죠. 그 중요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재판 또 열리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러 나오고 그것이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 당분간은 되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